안녕하세요. 경자입니다. 어느덧 주말이 끝나가고 있고 구독자 여러분들은 주말 동안 편안하셨기를 바라봅니다. 자, 이번 주 한국은 증시 흐름이 아주 강하게 나왔고요. 이제 4,000포인트도 거의 눈앞에 두고 있는데 그렇지만 여전히 소외받는 섹터 종목들은 주가 흐름이 어려운 상태가 지속되고 있더라고요. 최근에 소외를 조금 받고 있는 sek터 중에서 평소에 눈여겨보고 있던 화장품 섹터 종목을 신규로 하나 담아보았거든요. 오늘은 이 종목을 조금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10월 4주차였고요. 주식 투자일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랜만에 미국에서 지표가 발표가 되었는데요. 셧다운 영향으로 고용 지표와 물가 지표가 하나도 발표되지 않고 있다가 지난 금요일 밤에는 그래도 소비자 물가 지수는 발표가 되더라고요. 이 내용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미국의 9월 물가는 전년 대비 3%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봄부터 물가가 계속 상승하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고 2%대로 낮아졌던 물가 상승률이 다시 3%를 회복하게 되었거든요. 그렇지만 시장이 예상하던 것보다는 0.1% 낮게 나오다 보니까 금요일 밤에 미국 시장도 뜨겁게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미국이 금리를 결정하는데 25bp를 내릴 것이라고 전망하는 분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현재 99.6% 확률로 금리 인하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금리를 내릴 것이라고 예상하고요. 여하튼 이제는 파월 할아버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기도 하고 내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사람으로 연준 의장이 임명이 된다면 미국이 지금 부채 이자를 줄여야 되는 게 정말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물가가 정말 크게 튀는 변수만 나오지 않는다면 내년까지 미국의 금리는 계속 인하 추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그리고 이런 분위기 속에서 글로벌 증시도 내년까지는 계속 우상향하는 추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투자 방향성을 잡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에 미국 증시를 보니까 다우지수가 1.9% 상승하면서 3대 지수 중에 가장 크게 올라갔고요. S&P 500과 나스닥 지수도 1.2% 상승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도 1% 이상 상승하고 있으면서 미국장도 여전히 좋은 흐름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저의 미국 계좌를 한번 들어가 보았는데 세 종목이 모두 빨간불을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최근에 담았던 QD보도 3% 정도 수익 구간이던데 그래서 당분간 환전해서 추가 매수를 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고 다음 달 초에 분배금을 받을 테니까요. 분배금 정도로만 그냥 조금만 더 담고 변동성이 크게 나오지 않는다면 올해 말까지는 수량을 천천히 늘려가 볼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국 시장을 살펴볼 텐데 먼저 이번 주에 한국은 기준금리를 동결을 하더라고요. 지난 5월에 2.5%로 인하한 뒤로 현재 3번 연속 동결하고 있고 그리고 부동산 문제도 심각한 부분이지만 환율이 계속 상승하고 있다는 게 큰 부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한국은 연말까지는 계속 금리를 동결하고요. 미국과의 금리 차이를 조금씩 더 좁혀 나가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도 코스피가 정말 뜨겁더라고요. 지금이 코로나 시절보다 더 뜨겁다고 생각하는데 이번 주만 하더라도 코스피가 5% 올라갔습니다. 3,940포인트까지 올라왔고 이제는 4,000포인트가 눈앞에 두고 있으니까요. 지난 금요일 밤 미국 증시가 좋았기 때문에 아마도 월요일에 4,000포인트를 그냥 넘겨버릴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번 주에 제가 투자하는 월배당 ETF를 전체적으로 한번 리뷰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은 대세 종목을 보유하지 않았다면 지수에 투자하는 상품이라도 하나 가지고 있어야만 그나마 포모를 조금 극복할 수가 있는 그런 장세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한국 증시가 너무 뜨겁기는 한데 사실 환율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는 부분은 살짝 걱정스럽기도 하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이번 주에 외국인은 약 8천억 원을 매도하면서 순매수를 이어가는 흐름이 한번 끊겼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환율 때문에 물량을 조금 정리를 한 것인지 아니면 시장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정리를 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다음 주에 외국인들이 어떤 스탠스를 보여주느냐도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되는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의 계좌를 조금 살펴볼 텐데 오늘도 이번 주에 매매를 많이 했던 미래에셋 계좌부터 살펴보면요. 이번 주에 현대차 주가 흐름이 좋았습니다. 관세 협상이 진행되다 보니까 슬슬 자동차 쪽도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고요. 계획한 대로 주가가 올라올 때마다 2,000원 단위로 10주씩 정리를 했는데 최종적으로는 19만 2천원에 매도했고요. 이번 주에 총 60주를 덜어내었습니다. 그리고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던 새로운 식구가 바로 VT인데요. 이 종목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VT의 대표 제품은 리들샷인데요. 요즘에도 다이소에서 인기가 많은지는 모르겠지만 예전에 다이소에서 구하기가 힘들었던 화장품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리들샷을 중심으로 다양한 제품을 만들고 있는 화장품 기업입니다. 그리고 실적은 꽤 좋더라고요. 23년 대비 24년에 매출액이 약 1,400억 원 증가했고 올해도 상반기까지 매출액이 2,100억 원 나왔으니까 아마도 작년 정도의 매출액은 가능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그리고 이익률도 20% 이상이기 때문에 잘 나가는 화장품 기업답게 이익률도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이 종목의 주가 흐름을 보니까 최근에 아주 어렵더라고요. 주봉 차트로 보면 올해 여름 고점 대비 주가가 44% 하락하고 있었는데 주가가 거의 반토막 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코스피는 계속 고점을 높여가고 있지만 이 종목은 계속 저점을 낮춰가는 그런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뿐만 아니라 최근에 화장품 섹터 전체가 시장에서 소외를 조금 받고 있고 조정을 받고 있는 종목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가가 하락하는 이유가 올해 상반기까지 많이 상승을 했다 보니까 조정을 받는 흐름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슬슬 국내 화장품 기업들의 성장세가 조금 주춤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요즘 같은 상승장에서 소외되는 것이 아니었나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VT의 경우에도 3분기 실적이 부진하다는 전망이 있지만 그래도 최근 1년 실적 기준으로 PER은 8.3배 수준이거든요. 실적이 정말 폭망하지만 않는다면 저는 밸류 측면으로 충분히 저평가 구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시장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보니까 순환매 장세가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화장품 섹터로도 다시 수급이 들어올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번 주에 식구로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은 아직까지 배당을 한 적은 없지만 그래도 올해는 300억 원 주식을 매입하고 지난 9월에 소각을 시켰더라고요. 전체 주식의 2.4% 비중을 소각시켰으니까 소각 규모도 꽤 되는 편입니다. 그래서 배당을 하지 않는 게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주주 환원을 해보려고 노력은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돈을 잘 버니까 올해부터는 배당을 시작해주길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잔고를 보니까 현대차는 이제 170주가 남겨두고 있더라고요. 다음 주에 주가가 19만 4천 원 이상으로 올라오면 또 10주씩 매도하는 형태로 수량을 계속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디엔오토모티브는 이번 주에도 흐름이 아쉬웠는데 여하튼 주가가 2만 5천 원 이상 올라올 때까지 기다려볼 생각이고요. 그리고 VT는 이제 주가가 2만 5천 원 아래로 내려가면 500원 단위로 100주씩 물을 타고 수량을 늘려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KT가 이번 주에 배당 공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KT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KT의 3분기 배당금은 600원이고요. 지난 1, 2분기와 동일하게 600원을 배당합니다. 그리고 배당금은 11월 3일에 보유하시면 받을 수가 있는데 11월 20일에 지급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KT가 여전히 주가 흐름은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3개월 동안 하락세가 이 정도 가격에서 진정되는 흐름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고 있거든요. 여하튼 배당락이 나와서 주가가 48,400원까지 밀리면 다시 50조 단위로 물을 탈 생각이고요. 수량을 또 천천히 늘려가 볼 계획입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ISA 계좌인데요. ISA 계좌에서는 이번 주에 맥쿼리 인프라만 50주 담았거든요. 주가가 11,300원까지 내려오면 물을 탈 생각이었는데 금요일에 내려왔길래 일단 50주를 매수하였습니다. 그리고 맥쿼리 인프라도 최근 흐름이 좋지 못한데요. 연말 배당 기준일이 이제 2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지만 여전히 상반기 배당락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도 하반기 배당금이 작년 정도 유지가 될까라는 의구심이 조금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3분기 실적을 발표할 텐데 3분기 실적에 따라 주가는 조금 더 변동성이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실적을 조금 체크를 해봐야겠지만 여하튼 주가가 11,200원까지 내려온다면 물을 타고 평단가를 천천히 내려볼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잔고를 보면 ISA 계좌에서 보유하고 있는 미국 ETF들은 여전히 흐름이 좋기 때문에 그냥 분배금만 받으면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키움 고배당도 평단가는 회복을 했는데 주가가 16,000원 넘어가면 지난번에 물을 탔던 수량 100주는 덜어낼 계획입니다. 그리고 디엔오토모티브와 JR리츠는 여전히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그래도 언젠가는 좋은 날이 올 테니까요. 꾸준하게 인내하고요. 계속 보유를 해볼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 월배당 계좌에서는 추가 매수를 하지 않았고요.
보유하고 있는 5종목이 전부 빨간색이기 때문에 이번 주는 매수를 하지 않았거든요. 그렇지만 수량을 더 늘려갈 계획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 분배락이 4종목이 나오는데 분배락이 나오는 종목들은 수익률에 관계없이 100만원씩 매수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불타기를 하는 것은 언제나 마음이 조금 불편하긴 하지만 그래도 수량은 천천히 계속 늘려가 볼 계획입니다. 그리고 현대엘리베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계좌를 말씀을 드리면 이번 주에 주가가 조금 올라오더라고요. 생각하고 있던 대로 85,000원에 10주를 정리할 수가 있었는데 트럼프와 김정은이 과연 에이펙 때 만날 것이냐에 따라서 이 종목의 주가 변동성이 크지 않을까 예상하거든요. 여하튼 주가가 조금 더 올라오면 수량은 계속 줄여나갈 생각이기 때문에 다음 주도 주가 흐름을 조금 살피고요.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는 주식 투자 관련해서 간단하게 노하우를 말씀드리는 경자 노하우 시간이고요. 이번 주는 물타기라는 주제로 조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1년 중에 거의 11개월은 물을 타면서 종목을 보유하는 것 같더라고요. 주가가 하락할 때마다 물을 타면서 계속 인내를 하고 수량을 모아가다가 어느 순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에 수익이 나오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조금씩 매도를 하면서 결실을 수확하는 게 저의 투자 스타일인데 이게 꽃이 언제 필지 모르는 상태로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으면서 그 기다리는 시간을 물타기로 채워나가야 되니까요. 물타기는 저의 투자에서는 대부분을 차지하는 아주 중요한 과정입니다. 자, 그래서 왜 이렇게 미련스럽게 투자를 하고 있냐면 거의 대부분 사고 나서 주가가 떨어지기 때문인데요. 이 정도면 적당한 가격이 아닌가, 이 정도면 조금 많이 내려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매수는 시작하지만 지나고 보면 그때는 건물로 치면 거의 3층이더라고요. 그래서 주가가 쭉쭉 내려오면서 지상 1층까지 내려오는 종목도 많았고 어떤 경우에는 지하실까지 파는 종목도 정말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종목을 투자하기 전에는 전체적인 플랜을 조금 짜두고 매수를 시작하는 게 정말 중요한데요. 이 종목을 총 얼마나 매수할지가 중요하고 그리고 첫 번째는 얼마나 살지 그리고 향후에 주가가 떨어질 때는 물을 어떻게 탈지 이런 부분들을 미리 계획을 어느 정도 세워두고 나서 투자를 하시면 이후에 주가가 하락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것은 모두 계획의 일부분이다 이렇게 정신승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물을 타면서 고통의 시간을 슬기롭게 인내하고 버텨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강조를 드리지만 계획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의 케이스로 예시를 말씀을 드리면 저는 보통 한 종목을 최대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까지 매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거든요. 이 정도 매수한다고 가정을 하고 일단 첫 매수는 보통 300만 원 내외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주가가 하락할 때마다 물을 타기 시작하는데 물을 탈 때는 종목마다 조금 다르긴 하거든요. 어떤 종목들은 첫 매수했던 금액대로 계속 물을 타기도 하고 어떨 때는 그냥 첫 매수와 동일한 수량으로 물을 타기도 하는데 그래서 물을 어떻게 탈지는 종목마다 조금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배당주는 주가 흐름이 조금 안정적이잖아요. 물을 조금은 공격적으로 타기 시작하고 기술주들은 주가 흐름이 다이내믹하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조금 더 천천히 물을 타면서 최대한 하락에 대비를 하고요.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물을 타야겠죠. 먼저 이론을 말씀을 드리면 주가가 반등하는 타이밍에 물을 타는 게 정석이긴 하거든요. 차트상으로 하락이 멈추고 반등하는 낌새가 보일 때 물을 타야 하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봉차트가 5일선 위로 올라갈 때가 반등이 나오는 타이밍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차트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이렇게 지나고 보면 아, 이때였다 이런 생각이 들지만 막상 투자를 하고 있는 진행형 상황에서는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차트 매매를 잘 하는 분들은 지금까지 해오신 대로 하시면 되겠지만 저에게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최대한 단순하게 물을 탑니다. 그래서 물을 타는 타이밍은 종목마다 전부 다르지만 크게 보면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요. 주가가 정률로 떨어질 때마다 즉 1에서 2%씩 떨어질 때마다 물을 타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로는 주가가 정액으로 즉 500원, 1000원씩 이렇게 떨어질 때마다 그냥 기계적으로 물을 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주가가 하락할 때는 이게 밑도 끝도 없이 더 내려갈 것 같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물타기가 겁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럴 때마다 나는 인조인간이고 기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냥 정해진 대로 계획한 대로 딱딱 물을 타면서 평단가를 최대한 내려갑니다. 그리고 주가가 어느 정도 떨어지면 해당 계좌에서는 매수를 멈추고요. 다른 계좌에서 새롭게 매수하는 방법도 가끔은 사용을 하는데 최근에 디엔 오토모티브의 경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나중에 주가가 반등할 때 새롭게 매수한 수량은 조금 더 빠른 타이밍에 보낼 수가 있고, 그리고 혹시 또 주가가 내려간다 하더라도 조금 팔아두었으니까 다시 살 수 있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한결 좀 편안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계좌로 투자하는 방법도 저는 종종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물타기에 대해서 조금 두서없이 말씀을 드려보았는데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두 가지로 요약하면 투자하기 전에 플랜을 짜고 얼마를 투자할지, 그리고 물을 어떻게 탈지 미리 정해두자. 그리고 두 번째는 저번 주에 손절편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계획한 대로 물을 다 탔는데도 주가가 더 내려가면 해당 종목은 더 이상 매수하지 말고요. 그냥 지켜봐야만 조금 더 즐겁게 투자 생활을 이어나갈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였고요. 다음 주는 언제 팔아야 하나라는 주제로 다음 주 주말에 다시 찾아뵙도록 할 테니까 한 주 동안 건강하시고 오늘도 고맙습니다.